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달순군은 달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11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여괴 물기업 4개사와 대구시청에서 16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50 스마트시티 대구 포럼을 13일 개최했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렉처 오페라 시리즈 3번째 작품 목소리 공연이 열립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은 11월 27일까지 일천 갤러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1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관리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개월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는데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중점을 두고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집중 홍보 계도를 하며 이중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마스크 착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내 실내외에서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잘 지키시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역 수칙이라 생각하시고 지속적인 마스크 쓰고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순군은 달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11일 가졌습니다. 김문호 군수와 구자욱 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년에 비해 축소돼 열렸습니다. 달순군 농촌 지도자회가 주관에 열린 이번 행사는 연이어 찾아온 대형 태풍과 긴 장마 등 기상 이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한 것을 자축하고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는 등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농업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사상 유례 없이 연이어 찾아온 대형 태풍과 긴 장마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었습니다. 어떠한 말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지켜왔던 든든한 저력을 믿고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농업, 농촌의 밝은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농업인 18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내빈 축사 등이 있었으며 이어 코로나에 지쳐있는 농업인들에게 향기 요법을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지친 일상을 위로받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는 농기계 전시장과 한지공예, 도시농업 홍보관 등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달순군은 늘 농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25번째 맞는 농민의 날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리고 수상자 그리고 농업단체 관계자 여러분들 애쓰심에 대해서 한편 달순군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달순군 전체 인구는 2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관내 작년 기준 농업인은 달순군 전체 인구의 5%를 밑돌아 4% 선으로 떨어져 5,500여 가구에 1만 3천여 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올해 말까지 농업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 가치 농업 육성을 위해 451억 원의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여교의 물기업 4개사와 대구시청에서 16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 유치로 총 535억 원 투자와 15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투자 협약한 물기업 4개사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활성탄 소재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원텍 글로비스와 초음파 센서 분야 국내 대표 기업인 IS 테크놀로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군의 수도 미터 생산이 가능한 원스톱 생산 설비를 갖춘 청호 정밀, 누수험을 통한 수도관 누수 탐지의 최고 기술을 보유한 SC 솔루션입니다. 시에서는 이들 물기업은 미래 물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향후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앵커 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개소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이번 4개사를 포함 총 35개 물기업이 유치돼 약 6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들 유치기업 중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13개사는 준공됐으며 2개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2021년도에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50 스마트시티 대구 포럼을 13일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원과 대구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2050년 대구의 미래도시 모습을 구상하고 중장기적인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국회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호 교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대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과 김희대 대구 테크노파크 모바일 융합센터장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패널 토론은 김화중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구시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으며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대구시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시민들 손에 잡힐 수 있는 스마트시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오는 20일과 21일 렉처 오페라 시리즈 세 번째 작품으로 프랑시스 플랑의 모노 오페라 목소리 공연을 개최합니다. 예술 장르 전반의 두각을 나타낸 장콕도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 목소리는 프랑스의 신고 전주의 작곡가 프랑시스 플랑의 작품입니다. 오페라 목소리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의 작품으로 단 한 명의 출연진이 등장하는 모노 오페라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녀라 불리는 한 명의 주인공이 같은 장소에서 한 대의 전화기로 극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어우러지는 오페라에 익숙해져 있던 관객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막으로 구성된 공연이기에 렉처 오페라 공연을 통해 모든 아리아와 장면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소극장인 카메라타 무대에서 진행돼 그녀의 노래와 심리 상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공연 입장권은 전석 2만 원으로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구 소부도서관은 27일까지 도서관 1층 갤러리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강복 7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과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사진 20점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알약과 강복 이후 우리나라 정부 수립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연맹 등에 알리기 위해 조직한 임시사료 편찬위원회 위원들의 사진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전선을 전개한 한국 강복군의 사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인숙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 및 주변 지역 개발 발전 전략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열린 보고회는 서울, LA 등 국내외 우수한 신청사 사례를 보면서 바람직한 요건을 제시하고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보고됐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신청사는 단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거점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공간 구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신청사 주변은 자연환경, 문화예술시설, 유원시설 등 다양한 문화 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문화, 관광도시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달서구는 각계 전문 분야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들을 적극 조사해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풍도깨비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현풍도깨비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합심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으로 포상에 선정됐습니다. 시장은 비대면 행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을 위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한 결과 지난 3월 대비 청년몰 전체 매출이 2.6배 상승하는 등 시장의 활력을 다시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달성구는 현풍도깨비 시장 홈페이지 제작,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구 성보학교 장애인 친구들의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 분야 학교 기업인 성보학교의 연주단은 이미 다수의 정기 발표회와 해외 공연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각종 언론에도 많은 관심을 받아온 공연팀입니다. 2일 유아초등학교를 방문한 팀은 강당에서 카메라를 통해 비대면으로 공연을 펼치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많은 감동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친숙한 동요 메들리로 시작한 연주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인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You Raise Me Up이란 솔로곡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성보학교 하모니카 공연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고해 학생들의 예술 감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예술 인프라와 함께하는 예술체험이라는 점에 더욱 의의가 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1월 1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300여 명에게 중학교 입학준비금
1인당 2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정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 시 필요한 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을 통해 10월과 11월 두 차례로 나누어 3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학 시기에 맞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자녀 중 넷째가 올해 중학교를 입학해 입학 준비금 지원을 받은 학부모는 아이들 입학 시기엔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여서 늘 부모에겐 부담이었다며 학용품을 새로 사줬더니 아이가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 구청장은 이번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현풍읍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지난 12일 대구 비슬고등학교에서 2020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서 현풍읍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 15명은 비슬고등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물티슈, 과일 등의 캠페인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해 철저한 방역을 하며 진행됐습니다. 신재일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칫 멀어질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사전에 예방해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도원동은 우리마을 교육 나눔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과 어린이 20여 명이 마을꽃이 피었습니다.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밖에도 배움과 교육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벽화는 빨래터와 항소가 함께하는 정겨운 고향의 이미지와 뛰어노는 어린이, 도원동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된 복숭아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가족 모습을 담아 도원동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모습으로 완성했습니다. 백항실 도원동장은 도원동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교육 나눔 사업을 통해 마을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10일 소방의 날을 맞아 보성은하 유치원 어린이 20여 명으로부터 감사의 그림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의 그림 편지 쓰기는 항상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애쓰는 소방 공무원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보성은하 유치원 살구반 어린이들이 직접 월성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미리 준비한 감사의 그림 편지를 전달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합창도 함께 선사했습니다. 편지에는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 119를 기억할게요, 고마워요 119 등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우상호 서장은 소방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로부터 진심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받아 소방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